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전형 방법에나 전형별 모집 인원에나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만큼 성신여자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꽤 이것저것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아예 사라져서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흡수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원 전형은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 2026학년도부터는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이 인원이 많지도 않고 2025학년도에 해당 전형을 면접형 전형으로 돌려보니 원래대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과 면접일을 달리하여 면접고사를 2번 실시하기가 번거로웠을 수도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이야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성적 및 비교과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면접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보완할 기회가 사라져서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논술 90%, 교과 9%, 출결 1%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법에서 2026학년도부터 논술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전히 2합 7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동일하며 논술 우수자 전형이 취지에 걸맞게 논술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 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전형상 생긴 변화 외에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에도 복잡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이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선발 인원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학과 모집을 모두 없애서 무전공 모집 단위인 창의융합학부의 신입생만 모집합니다. 해당 인원들이 경우 정시 모집으로 대부분 고스란히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중에 예외가 있는 모집 단위들도 있습니다. 경영학과나 법학부의 경우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줄어든 인원보다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늘어난 인원이 적은데 이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줄어든 인원에 더해 정시 모집의 인원이 더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한편으로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 융합보안공학과처럼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줄어든 인원을 더한 수보다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늘어난 인원이 더 많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의 인원까지 끌어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을 늘린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는 기존에 비교적 해당 모집 단위들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영향도 있지만 성신여자대학교 측에서 자연 이공 계열에서 면접을 통해 확실한 진학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생을 더욱 많이 선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문 사범 계열이야 여자대학교가 강세지만 자연 이공 계열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 여자대학교의 역사가 길지 않은지라 같은 대학 라인에서도 자연 이공 계열이라면 다른 종합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신여자대학교를 선택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이 성신여자대학교 자연 이공 계열 모집인원 이동이 목적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간호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학과 모집 없이 유형 1 무전공인 창의융합학부 자유전공, 유형 2 무전공인 창의융합학부 첨단 분야 전공 및 창의융합학부 예체능 전공에서만 실시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결을 비롯한 지난 입결을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분석했던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비롯한 모든 수시 모집 전형들에서 학과 모집을 실시하는 아주대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니 아주대학교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과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 2025학년도에 전형계획이 개편되며 인문계열은 사범대학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가 무전공 모집 단위의 기존 선발 인원을 뜯겼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인원이 넘어와 학과 선발이 부활한 모습입니다. 즉 2026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무전공 모집 단위 선발이 메인, 정시 모집에서는 다시 돌아온 학과 모집과 함께 무전공 선발까지 둘 다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입시에서의 변화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흡수됨과 함께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2단계 면접 비율은 30%에서 40%로 10% 확대된 사항입니다. 원래 성신여자대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가지로 메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돌연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어 버리며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팀장이 2025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는 내신 비교과 수능 역량에 따라 수험생 여러분이 유형을 나누어 지원하실 만한 전형을 추천해드리기도 했고요. 다만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어 온 여느 대학들이 그렇듯, 그리고 서류평가 기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었던 2024학년도나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통일한 2025학년도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는 학업 역량은 좋지만 진로 역량이 살짝 아쉬운 학생, 또는 면접을 보기 귀찮은 안정에서 하향 지원 학생,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는 내신은 살짝 아쉬울지 몰라도 진로 역량이 출중한 학생들, 주로 면접을 통해 아쉬운 내신, 더 나아가 비교과까지도 커버하여 성신여자대학교 합격 기회를 간절히 노리고자 하는 소신에서 상향 지원 학생들이 주로 분포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이 모든 유형의 학생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몰리는 만큼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학생이든 새로운 유형의 경쟁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서류평가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25학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서류평가 기준을 기재하였습니다. 혹여 바뀐다 한들 진로 학업 역량이 좋고 면접을 잘 보는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도 하고요. 아무튼 기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 지원군들의 경우 서류가 여러분보다 좋은 안정 지원 학생들 역시 여러분과 함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통과 난도가 높아졌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면접을 보기 귀찮은 학생들이 다른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해는 상향이든 안정이든 간에 웬만해서 면접을 그냥 보기로 마음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했을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의 유입도 견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학, 과학 등급이 평균 3등급인데 준수한 비교과를 통해 사실 역량이 있는 것이 맞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보다 꾸준히 수학, 과학은 1등급대를 유지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지만 꾸준히 발전해 나갈 자신이 있다고 어필하는 것 중에서 후자의 학생이 조금만 면접에서 힘을 기울인다면 더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기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했을 이러한 학업 역량이 더 빛나는 학생들의 경우 기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보다 진로 역량을 50%로 더 보는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서류 통과가 까다로워졌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1단계 서류 통과 시 면접에서 아쉬운 진로 역량을 커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간혹 학생부 종합 전형도 어차피 내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이는 면접이 고만고만했을 경우이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등급을 업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 비교과가 좋아서 최초 합권을 자신했던 학생도 면접을 소홀히 준비하니 바로 추가 합격권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고요. 2단계 면접이 비중도 10% 올리며 면접을 철저히 보겠다고 성신여자대학교 측에서 전형 방법상으로도 공표를 해둔 만큼 어떤 유형의 학생이든 1단계 통과 이후에는 면접 준비에 모두 전력을 다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치열한 면접이 장이 펼쳐질 것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와 바뀐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간호학과 및 창의융합학부 첨단 분야 전공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전체 자유전공학부인 창의융합학부 자유전공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를 반영하는데 사회과학 교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사회과학 교과를 모두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과 및 과학교과 중 성적이 더 높은 교과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응시 영역 및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기준으로도 반영 교과에서 한 과목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도 간호학과에, 자연계열 학생도 사범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등으로 자유로운 교차 지원이 가능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항은 역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하거나 입학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성신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